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쩌지 너들말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방송은 부득이하게 녹음을 너들말 코너와 본방송을 따로 하게 된 관계로 너들말 코너를 먼저 방송에서 내보낸 후 본방송이 나올 예정이니 본방송부터 들으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뒤로 조금만 스킵한 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너들말 코너는 누군가에게 얼굴을 대고 하지 못하는 말을 저희가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대신 해드리는 코너인데요. 이번 주에는 튤립 공주님이 보내주신 거 하나와 남자분께서 하나 보내주셨어요. 남자분 건 제가 하면 되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누가 읽어달라고 보내주신 게 없어서 남자 거를 감자님이 읽고 여자 거를 제가 읽을 건데 네. 튤립 공주님께 상대적으로 굉장히 내용이 곱고 남자분께서 보내주신 게 굉장히 아마 많은 욕이 난무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시죠. 쉬운 거부터 읽을게요. 네, 들어보시면 다 아시니까요. 네. 네. 닉네임 튤립 공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Dear my heart. 사실 얼굴 보고도 못할 말은 아니지만 네가 너무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사실 좀 내가 답답해서 여기다 쓸게. 솔직히 우리 자주 못 봐서 서운한 건 알지만 난 매일 너 보고 싶고 그리워서 사진도 자주 보는데 넌 내가 전화해도 씹고 만나러 가도 한숨이나 쉬고 밤에 같이 자다가도 나 발로 차고 나가버리고 너 벌써 내가 귀찮아진 거야? 우리한테 10년의 시간이 너한테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야? 넌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 진짜 모르겠어. 난 아직 진짜 널 너무 사랑하는데 본가에 계신 마르티스 개님께 튤립 공주가 라고 본가에 계신 개님께 네. 진심을 담아서 메시지를 보냈네요. 네. 네, 좋네요. 노견인 마르티스 한 마리를 이제 본가의 부모님 댁에 키우고 계신데 네. 그 개님께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아주 적절한 가이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죠? 그런가요? 네. 그러면은 감자님께서 남자분께서 보내주신 그 너들말 그 메시지를 읽어주시죠. 네. 닉네임 악마 감자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닉네임 적절하네요. 네, 쭉 읽어드릴게요. 네. 김대리 개끼야 왜 자꾸 시켜먹는 거야? 네가 할 일은 네가 알아서 하란 말이야. 시키는 것도 더럽게 말하면서 네가 왜 말 안 하고 네가 할 일까지 다 짬 때리냐고 이 같은 새끼.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 네가 그러고도 대리냐 이 처럼 굴지 말고 똑바로 살아 이 나이도 많이 처먹으면서 인성이 그따구면 주변 사람들이 좋겠냐? 나중에 악마 감자가 찾아가서 혼내줄 테니 기다려라 라고 악마 감자라는 닉네임을 써서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게 저희가 지금 녹음할 때는 이렇게 생으로 듣고 있는데 방송 나갈 때는 이거 전부 다 삐 처리해야 돼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 삐삐삐 난무하는 거 들으시겠어요. 네. 좀 듣기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랜만에 욕을 하니까 가슴이 좀 떨리고 좋네요. 이렇게 저희가 방송에서 약간 난감한 부분은 알아서 편집으로 삐 처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또 다음 주, 다다음 주에도 많이 메일이나 인스타 쪽지 등으로 참여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네, 걱정 말고 보내주십시오. 네, 그러면은 우리 어쩌지 본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두 한량의 인간 세상 탐구, 그때그때 꽂히는 얘기하는 방송, 어쩌다 이렇게 됐지. 안녕하세요. 두 한량 중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 외로운 량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한량 중 혼자 있는 시간의 도 같은 감자입니다. 오늘도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수다 타임, 어쩌다 이렇게 됐지. 줄여서 뭐죠? 어쩌지?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청취자 여러분, 량이님 반갑고 반가워요. 그게 뭐야 시작부터.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 반가움이 좀 많이 처졌죠? 시작부터 감자님이 기운을 쫙 빼놓으셨는데 네네. 언제나 감정 넘치고 재미 넘치고 그리고 고급 하이브리드 방송인 우리 어쩌지에 여러분 잘 놀러 오셨습니다. 웰컴. 언제부터 하이브리드였나요? 지난주부터요. 감사합니다. 지난주가 아니구나. 네네네. 우리 23회인가 중독 방송부터 하이브리드로 바뀌었어요. 예. 어쨌든 양희님의 그 밝은 목소리 덕분에 네. 방송 시작이 아주 활기차네요. 네. 네, 감사하고요. 네. 빨리 주제 설명해 주세요.
시작하시죠. 아, 싫어요. 안부도 좀 묻고. 저희가 휴가를 보내고 네.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일주일 동안 휴가 잘 보내시고 건강하고 다녀온 거 아닐까요? 시작하시죠. 진짜 짜증나는 스타일이야. 아, 죄송하고요.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됐고요. 제 안부는 감자님이 뭐 잘 갔다 온 거 다 안다고 했으니까 감자님 말씀하시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휴가를 잘 갔다 왔고요. 그 휴가 간 곳이 매미가 굉장히 많이 울더라고요. 네. 그래서 과연 이곳이 어디인가, 네. 내가 매미인가, 매미가 나인가 굉장히 헷갈리면서 네. 휴가를 보내고 왔고요. 청취자분들도 휴가를 잘 다녀오셨나 모르겠어요. 아마 이 방송이 지금 우리가 중간에 우리가 준비했던 방송과 청취자분들이 중간중간에 요청해 주시는 방송들이 네네. 이제 섞이면서 그렇죠. 어느 정도 우리의 패턴을 유지를 하면서 최대한 청취자분들이 요청해 주시는 방송을 너무 늦지 않게 내보내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까 네네. 지금 아마 저희가 이 녹음한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가을이 왔을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은 8월이지만 아마 이 방송이 9월 네. 초쯤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죠.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에 네. 여름 휴가 얘기를 하고 앉아있네요. 청취자분들 죄송하고요. 오늘의 주제를 양희님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혼자 있는 시간, 나 스스로와 잘 놀아주는 법입니다. 좋네요. 그렇죠. 네. 이게 우리 전부 다 뭐 특별히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그런 극한의 상황이 아니라면 일이나 연애 혹은 뭐 육아를 하지 않는 그런 혼자만의 시간에 정말 심심해 죽겠는데 대체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너무 답답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뭐 일이나 연애 말고는 취미가 없어서 그 두 가지에 몰두하지 않는 상황에는 친구 만나서 술 마시거나 수다 떠는 거 말고는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몰라서 그렇죠. 그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을 못 견디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들었어요. 그럼요. 그 네. 사각의 방에 갇혀서 네.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전전긍긍 네. 발만 동동 구리는 거죠. 네. 네. 근데 그럴 때 나 스스로와 내가 잘 놀아주는 법 이게 굉장히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 맞습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저도 어렵고 여러분들도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같이 방송을 하려고 해요. 저희 방송에 전문가가 오시나요? 네, 그럼요. 정말 누군가요? 네, 여러분. 혼자 놀기 전문가 박사님, 감자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자 박사님. 저요? 네. 본인 소개하시죠. 네. 갑자기 박사가 된 감자 박사입니다. 네. 이렇게 박사라는 칭호를 붙여주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고 좋네요. 부담스러우라고 붙여드린 거예요. 오늘 방송은 감자님한테 전적으로 맡길 거거든요.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지만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요. 조용히 따라오세요. 여러분 아시죠? 사기꾼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들께서 네. 싫어하지 않으실까요? 사기꾼 방송을 어떻게 들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미지 세탁하려는 시도하시려는 건데 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따라오세요. 시작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양희님. 자, 그럼 오늘 주제 혼자 있는 시간 나 스스로와 잘 놀아주는 법에 대해서 양희님과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네. 이게 오늘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무슨 취미를 하면 재밌을지 뭐 그럴 때 뭐 이런 게임을 하면 재밌다 뭐 이런 취미 생활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은 나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을 어떤 식으로 해야지 정말 잘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아성찰에 가깝게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될 테니까요. 그렇죠. 네, 여러분 뭐 신박한 취미가 나온다던가 이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약간 2부에서 얘기를 또 다룰 거죠. 네, 오늘 방송 아마 1, 2부로 나눠 나갈 것 같은데 네네. 이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게 정말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1, 2부를 꼭꼭 이렇게 잘 챙겨가지고 들으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좀 1부가 저희가 좀 까불면서 좀 지겹더라도 2부까지 잘 참았다가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방송 시작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단정 지으시는 거예요? 까불고 싶어서요. 네. 어쨌든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네네. 감자님은 네네. 혼자만의 시간에 좀 어떻게 보내시는 편이에요? 제가 일단 혼자 살지 않습니까? 네. 거의 한 6,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부터 이러면 제 나이가 나오는군요.
뭐 괜찮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한 6, 7년 정도 그다음 고양이와 함께 보낸 시간 5년 네. 해가지고서 뭐 혼자는 이제 1년이었고요. 네. 사실 고양이라는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 네. 지금의 집에서 살고 있는데요. 고양이를 이제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저희 집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같이 있는 거라는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항상 집에 갔을 때 아, 난 혼자구나 이러면서 지금까지 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대체적으로 저는 집에서 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집의 개념은 약간 휴식의 네. 개념이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대체로 좀 멍하게 있는 시간이 엄청 많고요. 네. 그 시간을 좀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은 뭐가 있냐면 네. 집안일이에요. 네, 사실 집안일을 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또 안 하면 고양이 털도 쌓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집안 청소를 좀 체계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진짜 의외다. 네, 집안 청소를 체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인테리어를 바꿉니다. 진짜요? 소파 위치, TV 위치, 괜히 벽도 칠하고요. 약간 정신병 있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가장 시간 때우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을 해 먹어요. 이 과정이 뭐가 있냐면 일단은 장을 보게 되는 과정이 하나가 네. 있죠. 장 보기 전에 굉장히 큰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어제 해 먹은 건 먹기 싫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영양도 챙겨야 돼요. 네. 나이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기 위해서 먼저 고민부터 하게 되면 이 고민하는 시간이 사실 그날 전날 저녁부터 합니다. 아침에 뭘 먹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장을 보죠. 네. 장을 보고 와서 음식을 합니다. 네. 음식을 해서 맛있게 먹죠. 네. 그 다음에 뭐가 남았죠? 설거지하고 음수 버려야죠. 딩동댕이에요. 그러다 보면 한 4시간 정도가 혼자 있을 때 음식을 해 먹고 있으면 한 4시간 정도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금방 지나갑니다. 맞아요. 그게 요리를 하게 되면 그래서 네네. 왜 그 가족들의 삼시세끼를 다 집에서 챙겨주시는 어머니들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죠. 뭐 장을 꼭 안 보더라도 요리를 해서 먹이고 치우면 다음 끼니가 돼요 다시. 그렇습니다. 그거를 하루 종일 반복하면 하루가 끝나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양희님 말이 맞고요. 저희 막 가끔 TV에서 어디 섬에 들어가서 요리 프로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프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아침을 먹고 치웠는데 이제 점심 먹을 때예요. 네. 점심을 준비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준비하는 과정을 하다 보면 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양희님께서도 약간 요리를 즐겨 하시는데 집에서 이렇게 막 해먹고도 하시나요? 양희님도 시간을 약간 보내기 위해서? 그렇죠. 저는 사실 저는 배고파서 먹는 스타일보다 그냥 네. 먹고 싶어야 먹는 스타일이어서 그게 그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배고픈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가 먹고 네. 싶었을 때 그 맛을 먹어야 되는 타입이에요. 그게 땡길 때 그걸 먹는 거라서. 근데 또 저는 요리를 굉장히 큰 인생의 취미로 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리를 하고 싶어서 밥을 하고 뭔가 그렇게 내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그거를 하려고 장을 봐서 밥을 하고 이러면 진짜 감자님 말씀대로 한 3-4시간 후딱 가요. 네, 맞아요. 그러고 나서 깨끗하게 싹 치워놓으면 약간의 허무감이 몰려오죠. 네, 맞아요. 나 시간이 벌써 이렇게 훅 갔는데 나 뭐 했지? 맞아요. 더군다나 그 오래 일하다가 그날 딱 하루 쉬는 날 네. 이제 값지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그날 하루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거리를 막 하다가 나를 위해서 요리라도 하나 해 먹어야 되겠다 하고 나면 금방 일요일 예능, 저녁 예능을 봐야 될 그런 시간이 와요. 네. 그러면 그 순간 되게 허무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구나 싶기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약간 요리 얘기를 혼자 있을 때 가장 시간 보내기 좋은 걸로 요리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 거 말고도 많아요. 지금 이제 너무 많죠? 감자님이 요리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요리 얘기를 한 건데 네.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에 저는 사실 일상에서 꼭 혼자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스타일이에요. 늘 사람들하고 부대껴 하기만 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근데 또 혼자 너무 오래 있는 것도 싫고 딱 그 하루에 어느 정도 일정량을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좀 생각을 좀 정리하는 시간인 거죠? 그냥 나 혼자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외부적으로 방해받지 않고 근데 이게 이럴 때는 저는 자잘자잘하게 재밌는 게 많기 때문에 할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되게 심심하고 근데 하루 종일 내가 시간이 비고 2-3일 동안 시간이 벼도 2-3일 동안 계속 뭔가
뭐지? 뭐 해야 되지? 이래가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을 보낼 때도 있어요. 맞아요. 어떤 공허함은 있는데 네. 그걸로 내가 어떻게 채워야 할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음악도 듣기 싫고 그림도 그리기 싫고 책도 보기 싫고 요리도 하기 싫고 그럴 때는 그러고 나서 그 시간이 지나면 너무 짜증나요. 그 시간이. 맞아요. 근데 그럴 때는 뭐 영화도 못 봐요. 집중이 안 돼서. 그냥 계속 뭔가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르다가 그렇게 막 시간이 흘러갈 때들이 있는데 하루가 그냥 지나가기도 하죠. 네. 이게 혼자 있는 그런 시간들에 이렇게 당연히 그 시간들에 아무런 이런 붕뜸이 없이 알아서 착착착착 잘 하면서 지내시는 분들은 고민도 안 하시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에 자기가 어떤 시기에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뭐 컨디션이 불안정해서든 아니면 그냥 정신 차려보니까 난 원래 어릴 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에는 취미도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혼자 있을 때 불안하다. 뭐 등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신 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일단, 꼭 뭔가를 일단 해야 되나? 글쎄 우리가 왜 뭔가를 해야 되는 생각이 왜 드는지를 먼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이 우리가 왜 들까? 일단은 되게 뭔가 그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왜 드는지가 되게 궁금한데 따지고 보면은 누군가와 같이서 많은 시간을 보냈잖아요. 많이 같이 같은 시간을 보내다가 그런 시간들이 없고 혼자 떨어져 나와서 지냈을 때 그 시간에서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건 사실 당연한 것 같아요. 네. 타인하고의 교류를 맺으면서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즐겁게 놀고 떠들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 시간이 딱 끊기고 이제 혼자가 딱 된 거잖아요. 계속해서 누군가와 연애를 길게 했고 친구들과 길게 교류 관계를 지냈고 이런 상황에서 어느 순간 내가 혼자서 집에 딱 놓여져 있을 때 그 순간에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함도 같이 드는 것 같아요. 같이 불안함도 들기 때문에 약간 자기 자신을 좀 더 스스로가 좀 더 많이 불안하게 만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맞아요. 그렇게 좀 어릴 때부터 혼자서 자기를 좀 생각을 해보고 뭔가 자기의 것을 찾는 시간을 별로 안 가져보고 또 특히 좀 외로움 많으신 분들이 더 그래요. 어릴 때부터 외로움이 많기 때문에 친구를 유난히 더 찾아서 주변에 두고 쉬지 않고 연애를 하고 이러면서 본인이 혼자 있을 시간을 잘 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정말 그냥 붕 뜨는 시간이 돼버리는데 이게 근데 혹시 특별한 취미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좀 뭐가 좀 다를까요? 이게 혼자 있는 시간을 취미로 메꾼다 가능한 것 같은데 근데 취미는 약간 성취감을 동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면은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취미인 거죠. 많이들 그렇게 보내시죠. 혼자 있는 그 시간을 내가 때우기 위해 내가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그 취미로 선택을 하는 거죠. 왜냐면 가만히 있게 되면 약간 좀 불안함도 올 수 있고 약간 좀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건데 근데 약간 취미 중에 뭐 게임도 있고 그다음에 뭐 독서, 그다음에 영화, 뭐 운동, 여행 이게 사실 여기저기 다 갖다 붙이면 모든 게 다 취미가 그쵸, 뭐 될 수 요리도 있는 그렇고. 거기는 해요. 근데 이게 취미를 선택할 때 사실 나한테 맞는 취미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는 선택을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이것저것 사실 해보면서 찾는 게 나한테 맞는 취미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죠? 왜냐면 안 해보고 나서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주변에서 이제 친구들이 다 어떤 취미가 이제 약간 핫해서 그게 유행이라서 다 한다 해서 사실 해볼 수 있죠.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는데 소모적으로 하는 취미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이제 뭐 넌 취미 생활이 뭐야 했을 때 난 이게 취미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은근히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실 취미라는 거는 남들이 하던 말던 유행이던 아니던 내가 그냥 내 천성적으로든 뭐든 너무 잘 맞고 내가 그게 즐거워서 내 스스로 그거를 꾸준히 찾아갖고 시간이 날 때마다 자꾸 마음에서 너무 하고 싶어서 그거를 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그걸 유지를 해오는 게 취미인데 그렇죠. 이게 그냥 유행하는 거에 반짝 휩쓸려서 혹은 누가 좋다고 하는 거 남들이 대중적으로 한다고 하는 거에 반짝 경험만 한 뭐 2-3달 뭐 이렇게 해보고 그만두거나 등록만 해두고 뭐 예를 들어서 안 한다.
그건 취미가 아니에요. 취미가 아닌데 사실 그 불안한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을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네. 왜냐면 그걸 견디지 못하니까. 네. 그 순간에 이제 외부적으로 저희 감정은 항상 밖으로 향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내가 뭔가를 해결해야 된다. 내 안에서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배우거나 어딜 가거나 누굴 만나서 이 시간을 해결해야 잘 해결한 거다라는 인식이 조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도 약간 아까 량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보내지 않아도 되죠, 사실. 그쵸. 그죠? 근데 잘 보내지 않아도 되는데 그게 꼭 그 자리라는 의미가 그건 것 같아요. 뭘 대단히 내가 이번 주에 혼자 있는 시간 너무 잘 보냈어 이게 아니어도 최소한 내가 도대체 나는 그 시간을 왜 그따위로 보내고 있지 매번? 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잘 보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취미로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까지 잘 해야 되나 싶어요. 사실 나가서 잘할 게 너무 많죠. 근데 그 혼자 있는 시간까지 내가 잘해야 된다고 해서 나한테 부담감을 주게 되면 일단 부담감을 딱 안고 있으면 선택하는 거가 되게 어려워요. 부담감이라는 게 일단 있으면. 근데 그 자리라는 게 생긴 이유가 뭐냐면 요새 보면 사실 여러 사람들이 이제 언론 매체 이런 거에서 개인의 취미가 많이 이렇게 홍보가 되기도 하고 혼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낸다고 해서 타인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사실 내 삶이 아니라 타인의 삶이죠. 그 사람의 맞아요. 취미고 그 사람의 일상이고 그 사람의 사회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뭐 매체를 통해서 예능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랬을 때 사실 그 사람의 취미인데 저렇게 보내는 게 괜찮은 취미다라고서 인식을 좀 하게 될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저게 트렌드한 취미, 나와 놀아주는 방법이 저거다. 그러면 나도 쉴 때 꼭 저걸 해야 되겠다. 이제 나한테 맞는 취미나 이런 것들을 벌써 알고 계신 분들은 사실 뭐 크게 동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나한테 네. 잘 맞는 취미가 있다고 해서 내가 늘 그게 쉬지 않고 재밌기만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나의 컨디션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내가 시간이 쌓이고 지속을 하다 보니까 나는 그래도 몇 년째 이거를 꾸준히 내가 찾고 즐거워하고 여가 시간에 저게 하고 싶구나라는 게 취미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미를 이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좀 따라하게 될 경우가 조금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얼마 못 가게 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죠.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운동 같은 거 특히 가장 많이들 일상에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등록을 하시고 그거를 취미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등록을 하면 기본적으로 거의 매일이나 일주일에 3번은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기부 천사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죠. 등록하고 첫 달이나 1, 2주 반짝하고 안 가지만 누가 물어보면 내 취미는 요가야, 내 취미는 그렇죠. 필라테스야, 나는 운동을 해, 헬스를 해 이런 분들 많으시고 천사님들이 저희 대한민국을 많이 발전시키고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냥 예를 요걸로 들긴 했는데 이런 식의 비슷한 것들이 많죠. 뭐 사실 그 어떤 불안에서 오는 사실 체험이죠. 사실 불안에서 오는 체험이고 그 시간을 왜 견디지 못하고 나는 불안해서 남은 시간을 무언가를 계속 하려고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게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이게 나의 만족일까 아니면 타인의 만족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혼자 있는 시간 자체도 내가 만족하는 시간이면 그냥 돼요. 나는 그냥 이거 했으니까 됐어라고 하면 되는데 밖에서 보고 들은 여러 가지의 그런 타인에 대한 그런 취미 생활이나 만족감이 있어요. 그 기준을 내가 따라가려고 하는 게 작동하는 걸 수도 있어요. 나한테 맞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그 시간도 타인이 만족할 만한 시간으로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무언가 취미를 할 때 저희들이 사진도 많이 찍고 업로드도 하고 그렇잖아요. 사실 뭐 관심 받으려고 하니까 다 그러는 맥락에서 하는 거기는 한데 내가 원해서 하는 취미인지 이 취미가 타인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하는 취미인지 그 두 가지를 놓게 봤을 때 첫 번째로 내가 원해서 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그런 인지 없이 그냥 하면 돼요. 그런 분들은 이런 고민 안 해요. 네,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건데 누군가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취미, 누군가한테 관심을 내가 받아야 하는 취미. 결과물이 나와서 내가 그거를
내 혼자 그냥 예를 들면 내가 뭐 수채화 그리는 게 취미예요. 네네. 그러면은 나 혼자 이렇게 해갖고 그냥 혼자 기분 좋고 방 안에 장식해놓고 이러면 되는데 뭔가 어떤 거를 했을 때 그 결과물을 이렇게 뭐 이렇게 보여준다. 자꾸 예를 운동 이런 걸로 들어서 그렇지만 뭐 운동도 뭐 한몫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몸을 가꿨다. 그게 취미였다. 근데 그거 자꾸 여기저기 알리고 싶고 내가 이렇게 하는 정도로 내가 이게 취미다라고 알리고 싶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타인이 원하는 취미를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취미 생활이나 내가 나와 놀아주는 방법을 모를 경우에는 사실 외부적으로 받아들인 거를 내가 하게 되죠.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사실 제일 이제 오늘 주제와 그래도 좀 더 맞는 이런 게 그건 것 같아요. 남한테 어떻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혼자 있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진짜 모르겠으니까. 그렇죠. 거기다 우리나라는 어릴 때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자꾸 뭐 낼 때 취미 특기란에 뭐 쓰라고 내잖아요. 그렇죠. 취미, 특기 이렇게 귀에 박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빈 시간에 내가 일을 안 하고 뭐 연애나 육아를 안 한다 하면은 자동적으로 그 사고가 취미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가는데 그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모르겠으니까 남들한테 물어보고 그렇죠. 남들 하는 걸 찾아서 취미라고 가지고선 그거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사실 그 오랜만에 찾아온 굉장히 값진 시간 아닙니까? 네. 그 값진 시간을 누구나 잘 보내고 싶죠. 잘 보내고 싶은데 량님 말씀처럼 내가 뭘 원하는지 일단 모르는 상황이에요.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고 내가 어떻게 나와 놀아줄지를 모르고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나와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너무 바쁜 일상 속에서 뭐 주말이나 저녁에 퇴근 후에 잠깐씩 짬타임이 나서 그런 시간이 있지만 사실 그런 분들은 그런 시간에 물론 일상이 반복되면 그 시간에 내가 뭐라도 해야지 싶지만 그렇죠. 피곤하고 짜증나서 그냥 TV보다 자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직업 특성이나 아니면 본인의 상황상 정말로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은 진짜 고민이 많이 될 텐데 감자님이 생각하기에는 네. 혼자 있는 시간을 그럼 잘 보내려면 뭐 네네. 취미고 뭐고 이걸 다 떠나서 일단 뭘 어떻게 해야지 잘 보낼 수 있는 시작점이라도 들어서는 거예요? 이게 아까 처음에도 저희가 살짝은 얘기했지만 왜 잘 보내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나는 이 혼자 있는 시간을 왜 잘 보내야 되는가? 사실 잘 안 보내도 돼요. 아니 근데 계속 심심해서 미치겠고 지루해서 미치겠는데 시간은 안 가갖고 시간 째깍째깍 보다가 애매하게 그냥 방 안이나 좀 돌아다니고 핸드폰 좀 만지고 이러다가 다음날 되면 기분 더럽잖아요. 근데 사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맞잖아요. 그날은 휴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반복이 되면 휴식이 아니라 그냥 지겨운 일상이잖아요. 이게 뭔가 내가 잘해야 되겠다라는 부담감이 든 이유나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시간을 내가 잘 보내지 않고 그냥 나한테 맞는 시간으로만 보내면 돼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모를 경우에는 그 잘 보내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취미나 그 상황이나 환경을 좀 더 가치를 높게 생각해요. 좀 더 괜찮은 걸 해야 돼. 좀 더 뭔가 그럴듯한 거를 내가 해야 돼. 왜냐하면 이 주어진 시간이 짧어.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이 시간에 뭐라도 배워야 돼. 남는 장사가 돼야 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시간에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의 기본적인 이 기분 자체가 외부로 많이 향해 있어요. 그냥 밖에서 습득하려고 하지 내부에 있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게 약간 궁금하지는 않아요. 그죠? 내부에 있는데 내 생각이나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사실 스스로 내 내부의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맞아요. 그리고 아니 꼭 그렇게 뭐 그런 압박이 아니라 네네.
그 시간이 지루하고 심심하고 시간이 안 가는데 그 시간을 견디기가 힘든 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왜 견디기 힘들어 할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고 지루하니까. 지루하니까. 근데 그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고 지루한데 뭘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고 지루한데 난 도대체 이 시간에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 정신적, 마음적 수렁에 빠지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게임이라도 재밌으면 난 혼자 있을 때 게임 하는데 난 진짜 아무것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시간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그걸 궁금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혼자 있는 시간이 여러 시간으로 쪼개서 많으신 분들도 있고 쪼개지 않고 그냥 뭐 일시적으로 딱 한두 번 이렇게 어쩌다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올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쩌다 한 번 혼자 있는 시간이 딱 오게 되었을 경우에 그럴 때는 그냥 약간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이날은 그냥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냥 어차피 오랜만에 찾아온 휴식 시간이니까 난 그냥 이날 하루 뭐 영화도 보고 뭐 집에서 맛있는 것도 해 먹고 그냥 쉬어야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혼자 있는 공백 시간이 굉장히 길게 되었을 때 이게 약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 압박감 같은 게 들어서 자꾸 뭘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스스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담감을 내가 왜 가질까를 자기가 좀 알아야 돼요. 혼자 있는데 내가 이게 왜 이렇게 심심해하고 왜 내가 이걸 잘 보내려고 하고 있을까? 그 공의 시간이 재미가 없으니까. 지루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혼자서 못 견디는 스타일인 거죠. 따지고 보면. 그 시간을 혼자서. 근데 혼자서 못 견디는 사람이 혼자 있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따지고 보면. 또 네. 이런 분들의 특징 중에 가장 극한에서 특징을 보이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네. 외로움 많이 타서 혼자 있기 싫어요. 근데 혼자 있는 시간이 강제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다 한 취미는 없어요. 근데 또 가만히 있어서 심심하고 지루한 거는 반복되니까 못 견디겠어요. 그죠. 근데 자기가 나서서 사람들을 만나자고 하고 어디를 가고 이러긴 너무 귀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집에 있으면서 계속 심심해하고 짜증나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고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불안하고 초조해져요. 그렇죠. 그렇지만 결국엔 사람하고 보내야 그 사람의 심심함은 해결이 되는 거죠. 네, 원인은 그거에 있는 거죠. 네. 원래는 그렇게 사람들하고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귀찮고 먼저 다가가긴 싫고 자기가 앞장서기는 싫어서 그렇기 때문에 집에 혼자 있고 누가 먼저 다가와주면 좋겠고 다른 걸 해봐도 아무래도 채워지지는 않고 왜냐하면 사람하고 놀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혼자 있는 시간에 자기한테 질문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뭘 해도 심심할까? 집에 혼자 있을 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집에는 혼자잖아요. 혼자. 그럼 결국엔 누군가와 나는 어울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근데 어울리려면 먼저 다가가야죠. 근데 그 다가가는 과정이 싫은 거예요. 귀찮으니까 또. 앞뒤가 꽉 막힌 거죠? 그러니까 네, 자기는 앞뒤가 꽉 가만히 막힌 있고 거예요. 싶은데 그러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기 싫고 네.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어떤 그러니까 스타일이 사람과 그 시간을 채우고 싶어하는 그렇죠. 지금은 스타일이라면 사람하고만 얘기하는 거죠. 네. 사람하고 채우고 싶어하는 스타일일 경우에 이런 혼자만의 시간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수렁에 처했다. 그랬을 땐 사실 본인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너 심심한 걸 알아서 찾아서 물론 상황이 비슷하거나 그런 걸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물론 다가올 수 있죠. 매번 그렇게 상대방이 그렇게 챙겨줄 수는 없는데 그렇죠. 근데 또 그렇게 가만히 계시는 분들 스타일이 보면은 주변에서 끌어내주려고 뭐 이렇게 하자고 해요. 귀찮아서 의욕이 없어요. 마음속에 이렇게 하고 싶은 로망만 가득하고 로망도 가득하고 자기가 원하는 상대의 반응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상대의 반응은 더 커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 심심함을 달래주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타인이 전적으로 나한테 전폭적인 관심을 굉장히 많이 줘야 돼요. 근데 그 관심도 자기가 원하는 관심이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해줘야 되고 원하는 타이밍에 그렇죠. 해줘야 되고 그 입맛에 맞게 해줘야 자기가 그 심심함이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집에서 혼자 뭐 한 잔 먹기도 하고 영화도 보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뭐 혼자서 운동도 하고 많이 해요. 그렇지만 사람을 원래 좋아하고 그 사람하고 어울림을 좋아하는 분들께서는 어쨌든 어울려야지 그 해소가 되잖아요.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같이 놀고 어디 가고 이렇게 해야지 해소가 되는데 그 해소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받아야 되는 그 느낌이 자기가 원하는 느낌이어야 확실하게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받으려고 하는 그 기본적인 성향이 조금은 있다 보면 그게 누가 옆에서 밥 먹었어? 사실 뭐 오늘은 집에서 뭐 했어? 사실 이것도 관심이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대화예요. 근데 자기 성에는 이건 안 차는 거예요. 이 정도는. 네. 맞아요. 주체적으로 자기가 그러니까 사람을 좋아하는 스타일에 한해서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을 사람과 채워야만 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네. 자기가 정말로 그거에 대해서 주체적인 삶을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아요. 본인이 연락하고 본인이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여기저기 싸돌아다니고 사람들 계속 맞아요. 만나면서 이런 생각 안 해요. 혼자 있는 시간에 뭐 해야 될까.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조차 파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죠? 늘 사람을 만나고 다니는데 굉장히 수동적인 기질을 갖고 있고 자기가 주체적으로 남한테 그렇죠. 주거나 내가 스스로 나를 이끌어 나가기보다 남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데 익숙하거나 그러기를 바라면서 계속 욕심만 부리는 케이스가 이제 또 이런 게 많죠. 그렇죠. 이성도 약간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이성에게 많이 받았고 친구 관계에서도 많이 받았고 부모님한테도 내가 많이 받아왔어요. 그렇게 삶을 살았을 경우에는 혼자 있을 때 당연히 누군가가 나한테 내가 원하는 만큼의 행동이나 말이나 언어나 이런 것들을 해줘야 돼요. 그게 평생 지속되는 천운을 타고났으면 좋은데 그렇죠. 사실 그게 물론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네. 어느 순간부터 그게 안 된 채로 살 수도 있고 그게 기복이 있어서 됐다 안 됐다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왔다 갔다 할 때가 좀 있죠. 특히 나이 먹을수록 이제 특히 결혼을 하는 친구들이 생기고 아니면 모두가 결혼을 한 나이대가 되고 이랬을 때는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20대 초중반 때처럼 그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시간을 쓸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아까 그리고 양희님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쨌든 먼저 다가가는 스타일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그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근질거려서 못 참아서 공백의 시간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루가 25시간이라도 모자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늘 괴롭히는 2명이 있습니다. 네. 늘 괴롭히는 2명이 있는데 정말 너무 간지러워요. 왜냐하면 뭐가 간지럽냐면 하루라도 이 2사람을 괴롭히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요. 아 진짜 싫어. 그래서 먼저 연락하고 먼저 전화해서 조금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제 기분이 많이 풀립니다. 그 중에 한 명 혹시 저예요? 딩동댕. 그리고 그 중에 한 명 혹시 제가 아는 시옷자로 시작하는 그 친구인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왜요? 맞으니까요. 진짜 짜증나.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디에서 즐거운 포인트가 있는지 예를 이렇게 들어서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상한 포인트에 즐거움을 두지 마세요. 내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지 그 포인트를 내가 알고 있으면 먼저 행하면은 사실 더 즐겁죠. 아니 근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이 시간 값지게 보내려면 먼저 다가가야 돼요. 먼저 다가가서 연락하고 대화하고 야, 같이 밥 남한테 먹고. 피해를 주란 얘기가 아니잖아. 왜 반말이세요? 지금 반말하신 거예요? 그럼 방송에서? 제가 언제요? 아니 여러분, 타인과 관계를 맺는 건 좋은데 네. 본인 기분 좋고 본인의 그런 시간을 채우자고 해서 타인을 굉장히 피곤하게 하고 타인의 기분을 깎아내리고 타인을 열받아갖고 잠도 못 자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양희님 그러셨어요?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왜 그러세요? 제가 예를 이렇게 들어서 약간 그렇기는 한데 내가 뭔가를 좋아하는 거를 알았을 경우에 그리고 사실 저희가 지금 인간 관계에 대해서만 사실 얘기했잖아요. 네. 그 외에 혼자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사실 있죠. 사실 어디를 가거나 뭐 맛있는 걸 먹거나 뭐 공연을 보거나 오랜만에 등산을 한다거나 사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산을 한 번도 안 올라가 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런 게 있죠. 어차피 내려올 건데 왜 가? 제일 싫어 그런 거. 어차피 내려올 건데 왜 가? 그게 무슨 취미고 그게 무슨 운동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산을
가보면 마음이 많이 바뀝니다. 그 안에서의 나, 그리고 그 안에서 내 마음이 치유되는 거, 그 땀을 흘렸을 때도 건강해지는 나의 느낌. 그러니까 먼저 예상하고서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힘드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해본 거를 배척하는 그죠. 기질이에요. 귀찮으니까 일단은 먼저 양희님 말씀처럼 배척하는 거죠. 그것도 안 좋게 해요. 안 좋게 배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자발적으로 뭔가를 스스로 하기 위해서 그런 에너지 원동력이 필요한데 그 에너지의 원동력도 누가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산을 탄다기보단 친구가 가자고 해야 억지로 한두 발 나서든지. 그런 분들 저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쇼핑 혼자 가는 거 좋아해요. 왜냐하면 네네네. 옆에 쇼핑할 때 누가 딸려 있으면 계속 신경 써줘야 되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뭘 정말 필요해서 사러 간다. 혼자 가요. 내가 서점에 뭐가 필요해서 간다. 혼자 가요. 저는 친구랑 만나서 수다 떨고 이럴 거 아닌 것들은 혼자 하는 게 편해하는 스타일인데 네네네.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을 위해 등산을 간다. 네네. 난 그것도 친구랑 갈 필요 없었고. 왜냐면 내 건강이잖아요. 왜냐면 같이 가면 조금 더 즐겁게 다녀올 수 즐겁죠. 있는 건데 굳이 왜 등산 갈 사람, 야 등산이 얼마나 몸에 좋은지 아냐? 그렇게 갈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든지 그렇게 타인한테 내가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유는 같이 해줄 사람이 없어서.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언가를 계속 하려면 누군가한테 나는 그 관심을 받아야 되고 확인을 받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떠오른 건데 네. 타인과 함께 꼭 시간을 보내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계신 분인데 이렇게 시간이 남아 돌고 널널한데 자기가 그거를 항상 그런 식으로 뭔가 뜻대로 안 돼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는 난 그냥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게으른 거고 수동적인 거고 받기만을 원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시간이 많아도 다른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그 사람이 시간이 안 되거나 그걸 같이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지내는 거고 너네가 나한테 안 해준 탓이야. 아니면 뭐 내 연인이 나한테 그렇게 신경을 안 써줘서 그래? 양님께서 열변을 토하고 계십니다. 아니 지금 얘기를 네네. 하다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저도 어느 시기에는 이렇게 나한테 다들 좀 신경을 더 써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루즈했던 시기도 있는데 그때 저 자신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서 심심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그때 왜 이렇게 할 게 없지? 저는 라고 사실 생각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저는 취미가 많아서 할 게 네. 없진 않은데 그땐 좀 사실 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때라서 네네. 아무것도 못 할 때인데 아니 내가 그렇게 외롭고 이 시간이 괴로우면 내가 사람들을 찾아서 만나고 전화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 내 주변에 정말 친한 사람들만 만나도 일주일이 다 갈 텐데 그렇죠. 몸이 또 밖에 나갈 의지가 없고 이러니까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내 건강과 내 정신을 위해서 그 시간을 할애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외부적으로 누군가를 만나서 같이 보내는 게 내 스타일에 맞죠. 맞아도 시간대가 안 맞을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럼 그 시간에 이기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날 위해서 내 건강과 내 정신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단 1시간이라도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이게 문제가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프로세스가 이렇게 와요 또 누군가는. 근데 여기서 또 그걸 할 의지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수렁에 빠지는 거고. 왜냐면 사실 그 건강을 챙긴다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한번 아파야 돼요. 굉장히 내가 한번 떼굴떼굴 굴러서 응급실에 구급차를 새끼손가락 펴는 것도 힘들어서 눌러봐야 그때부터 건강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그 제 얘기예요? 잠깐만요. 어디서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죄송합니다. 양희님 얘기인가요? 죄송하고요. 약간 그렇게 내가 한 번씩 경험을 해봐야 아픈 경험을 해봐야 사실 건강도 챙긴다고 하죠. 맞아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또 건강까지 챙기는 거를 내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또 왜냐하면 그 재미없거든. 재미없어요. 동네를 그렇게 러닝을 뛰면서 40분 정도 뛰고 돌아오면 땀 한 번 쭉 빼고서 자면 여러분 혈색이 바뀌어 있어요. 사람 얼굴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땀을 빼고 그렇게 하게 되면. 운동이 좋은 거는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지금 내가 건강하잖아요. 안 아파요. 안 아프니까 운동으로 연계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아니 일단 그래요. 그렇게 사람이 필요한 케이스 말고 네네. 그럼 별로 이렇게 뭐 사람을 굳이 만나고 싶지는 않아 해요. 그렇죠. 근데 그냥 그렇게 붕 뜨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사람하고도 지내는 게 나는 별로 큰 원래 없어도 돼. 욕구가 별로 없고 없어도 되는데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그런 분들은 알아서 잘 놀아요. 아 결국은 결국에는 자기가 벌써 알아서 놀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외부적인 것들로 채우려고 하시는 분이 문제인 거예요. 이 주제에 관해서. 그렇죠. 그 외부적으로 타인이나 밖에서 해야 되는 게 안 채워지니까 왜냐면 나는 집안의 내부에 있잖아요. 근데 자꾸 외부에 있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내부에서 생각만 외부에 있는 것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혼자 하는 것 좀 다 재미없고. 네, 그러면서 갑갑해해요. 이건 거의 외나무다리네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 노답. 굉장히 노답인데 저희가 근데 2부에서 그런 걸 얘기할 거예요. 나를 아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나를 아는 방법. 그러니까 네네네. 이렇게 앞으로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려면 일단 나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량이님 말씀이 딱 맞아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자꾸 내 마음이 외부로 향해 있는 거예요. 자꾸 밖에서 하는 그 여러 가지 상황들에 내가 너무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취미, 사회적으로 변하는 환경, 그리고 이슈들, 정치, 경제, 사회.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나조차도 모르니까 내 그냥 관심은 밖으로만 계속 향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2부에서 굉장히 듣고 싶겠죠? 나를 아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1부 요쯤에서 우리가 열변을 토하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살포시 거의 2부를 하기 위한 밑밥을 깐 1부죠 사실. 양희님 말씀이 맞고요. 청취자분들께서 2부를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라도 조금 연결을 시키고자. 나 화장실 가고 싶으니까 빨리 끊고요. 예. 그래서 지금 약간 상기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군요. 물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예. 화내지 마시고요. 네. 그러면 저희가 조금 있다가 2부에서 나를 아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나를 잘 아는 방법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좀 잘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우리 2부에서 만나요. 이따 봐요. 네.